수직적 분화라는 건 말 그대로 상하 관계로 분화되어져 나가는 걸 수직적 분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조직의 길이 또는 깊이가 늘어나는 게 수직적 분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계층적 분화, 유계적 분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같은 개념이 되어지겠어요. 수평적 분화가 일어날 때 이를 조정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유계 구조가 있습니다. 이런 유계 구조가 결국은 수직적 분화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수직적 분화가 증가할수록 조직의 계층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만큼 조직이 더욱더 복잡해져 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역적 분산이라는 것은 어떤 조직의 물리적 시설이 지역적으로 분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직은 동일한 정도의 수평적, 수직적 분화 조직 구조를 가지고 동일한 경영 활동을 가지고 여러 지역에서 그 경영 활동을 수행해 나갈 수가 있죠. 이럴 때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어져 있는 것, 이것을 지역적 분산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공간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공간적 분산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식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공식화는 조직 내의 직무가 표준화되어져 있는 정도를 공식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직의 구성원들의 행동을 주의 통솔하기 위하여 규정이나 규칙에 어느 정도 매여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화가 엄할수록 어떤 거예요? 이 조직의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더 엄격해지는 거죠. 반면에 이게 엄격해져 간다 그러면 뭐가 줄어드는 거예요? 재량권이라는 건 줄어드는 걸 의미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공식화라는 것은 장단점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자, 공식화의 장점은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조직 구성원의 행동을 규제해서 사적인 요소의 영향력을 줄일 수가 있죠. 사적인 요소가 영향을 많이 미치면 그 조직은 좀 사실은 위험해지는 모습이 되잖아요. 근데 공식화가 높아지면 사적인 영향력을 차단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조직 구성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업무의 편차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다 어떤 정해져 있는 게 있으면 그 업무의 편차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이 필요할 때 어떻게 조정이 용이하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규격화되어져 있는 것에서 조정은 조금만 바꾸면 이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조정이 용이하다라는 그러한 장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단점은 지나친 공식화를 하다 보면 조직원들의 어떤 태도나 어떤 그 입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러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조직을 경직화시켜서 다시 말해서 조직을 딱딱하게 굳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함을 통해서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해 나가는 것을 어렵게 할 수도 있지요. 따라서 공식화라는 것은 너무 그 높은 수준의 공식화를 이루어도 오히려 능률적이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집권화라는 것은 의사결정이 조직 계층의 어떤 단일점에 모아져 있는 것, 이것을 집권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또는 집권화는 어떤 그 의사결정이 주로 어디에서 갖는 걸 이야기하겠어요? 상층부에서 갖는 것. 상층부의 의사결정 및 통제 권한이 상층부에 집중되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집권화의 반대가 되는 건 뭐예요? 이걸 서로 나누어 갖는 거잖아요. 서로 나누어 갖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분권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집권화와 분권화라는 건 서로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따라서 절대적인 개념은 아니다라는 것이죠.